도연은 48살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서울 근교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46세로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어요. 일 때문에 늘 피곤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미는 22세 대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영, 서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이혼 후 베이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SNS에서 케이크 디자인으로 인기 있는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도연은 제과점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한때는 회사원이었지만 남의 지시만 받으며 사는 것이 답답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내 가게를 하고 싶어. 처음엔 설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가영이가 형부 제과점 케이크 좀 도와주고 싶대. 디자인이 옛날 느낌 난다고. 괜찮아. 난 그냥 이대로가 편한데. 당신 요즘 손님 줄었잖아. 한번 얘기해봐. 토요일 가영이 제과점에 찾아왔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단정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가영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습니다. 도연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오랜만이다, 가영아. 가영은 케이크 시트를 자르고 크림을 올리며 도연의 손을 잡아 교정해 주었어요. 형부, 크림이 잘 안 펴지죠? 제가 도와줄게요. 그 순간 도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가영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형부, 요즘 힘들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에게는 듣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자꾸 가영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감정의 씨앗은 심어져 있었어요. 며칠 후 가영이 제과점에 다시 찾아왔어요. 형부, 지난번 케이크 반응 어땠어요? 손님들이 예쁘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이번엔 더 예쁜 디자인 알려줄게요. 가영은 스튜디오로 도연을 초대했습니다. 형부만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줄게요. 그 말이 묘하게 다가왔어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튜디오는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가영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었는데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형부, 손 좀 씻고 와요. 같이 만들어요. 반죽을 만들며 가영이 뒤에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 너무 긴장했어요? 그냥 조금 떨려서. 케이크가 완성되자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형부, 요즘 힘들죠? 표정이 가끔 슬퍼 보여서요. 그 말에 도연의 마음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서연과의 대화에서 불안했어요. 오늘도 가영이랑 있었어. 응, 케이크 배우고 왔어. 좋네. 그 애가 참 애쓰네. 도연은 순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가영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부, 오늘 즐거웠어요. 형부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요즘 이상할 만큼 예민했어요. 가영의 웃는 얼굴, 밝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바빴어요. 오늘 늦게 와. 응, 알았어. 그녀는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로 잠자리에 눕는 일이 많았어요. 도연은 마음 한구석이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부, 오늘 스튜디오에 올 수 있어요? 새로 만든 케이크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늘? 지금? 네. 형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은은한 바닐라 향기가 퍼졌어요. 가영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형부. 기다렸어요. 뭘 이렇게 늦게까지. 케이크 만드는 게 재밌어서요. 가영은 하얀 케이크 위에 붉은 장미 모양 크림을 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형부도 해볼래요? 가영이 뒤에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형부, 너무 긴장했어요? 그냥 조금 떨려서. 케이크 작업이 끝나고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형부, 뭐해요? 크림 묻었네. 가영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이며 웃었어요. 도연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며칠 후 가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부, 이번 주말에 스튜디오에서 작은 파티를 해요. 꼭 와주세요. 주말 파티에서 가영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형부,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면 기뻐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스튜디오 안에는 도연과 가영만 남았습니다. 형부, 잠깐 더 있을래요? 오늘은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가영은 조용히 물었어요. 형부, 가끔 나를 그냥 동생으로만 봐요?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궁금했어요. 도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도연은 가영의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가영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형부, 오늘 가영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어깨를 드러낸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살짝 넘겨져 있었습니다. 목선이 우아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둘뿐이에요. 형부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케이크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며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가영이 밀가루를 체에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도연은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해보세요. 가영이 도연의 뒤에서 다가왔어요. 그녀의 가슴이 도연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목을 좀 더 부드럽게 써야 해요. 이렇게요. 가영의 손이 도연의 손목을 감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도연의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져 왔어요. 형부, 왜 이렇게 긴장해요? 손이 떨리고 있어요. 가영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의 숨결이 도연의 목덜미에 스쳤습니다. 도연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너무 가까워서. 가까운 게 싫어요? 가영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어요. 그녀는 도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크림을 바르던 중 가영의 손가락에 하얀 크림이 묻었어요. 어머, 묻었네요. 그녀는 웃으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혀끝으로 크림을 살짝 핥는 모습에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달콤해요. 형부도 맛봐요. 가영이 크림 묻은 손가락을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가영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업이 끝나자 가영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간절했습니다. 형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가영아, 솔직히 말해주세요. 나는 형부가 많이 좋아요. 가영은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형부는 따뜻해요. 나 혼자 있을 때마다 형부 생각만 나요. 가영의 손이 도연의 가슴에 올려졌어요.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영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형부도 나를 생각하잖아요.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가영은 도연의 목을 천천히 올려다 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순간 도연은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껏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가영아, 나도. 도연의 손이 가영의 뺨을 감쌌어요. 그녀의 피부는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섞이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이성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가영의 간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속삭임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영아. 도연의 손이 가영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녀는 놀란 듯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부, 정말 괜찮아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격렬하게. 가영의 입술은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가영의 팔이 도연의 목을 감쌌어요. 그녀의 가슴이 도연의 가슴에 밀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형부, 나 오래 기다렸어요. 가영이 도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도연의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가영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영아,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형부와 함께라면 후회 같은 건 없어요. 가영이 도연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작은 소파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했어요. 가영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고 도연의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속에서 모든 것을 잊었어요. 금지된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가영은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갑자기 현실이 밀려왔어요. 서연의 얼굴, 가정, 모든 것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영이 깨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해, 가영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도연은 옷을 주워 입고 스튜디오를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어요.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오후 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부, 오늘 스튜디오로 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부,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가영아, 난 형부가 좋아요. 숨기기 싫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가영아, 나도 더는 거짓말 못하겠어.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부, 나 겁나요. 하지만 형부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그때 가영의 손이 도연의 손등을 덮었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가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뭔가 이상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식사하자.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며칠 뒤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이 어두웠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연 앞 테이블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도연과 가영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설명해봐. 서연아, 그건 20년을 함께 살았어. 그런데 넌 내 동생을. 서연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가영이 들어왔어요. 언니, 가영아, 너도 할 말 있어? 언니,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둘 다 오늘로 끝이야.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야.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은 것은 도연과 가영뿐이었습니다. 형부,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서연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차가웠고 모든 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 재민에게 연락했어요. 재민아, 아빠야. 엄마한테 다 들었어. 실망했어, 아빠. 재민아, 그게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락할게. 뚝 하고 끊긴 전화에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과점에도 손님이 줄었어요. 가영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찾아갔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디 간 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로 갔다던데.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혼 절차 관련해서 협의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장의 종이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날 새벽 제과점에서 빵을 굽던 도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 혼자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해야 해. 도연은 제과점 메뉴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영에게 배웠던 디자인을 떠올리며 케이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케이크가 더 예뻐졌네요. 그 말에 도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조금씩 제과점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도연은 새벽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 이건 내 인생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서연아, 잘 지내? 그럭저럭.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 그 말은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도연은 서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서연아,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도 다시 처음부터 살아보려고 해. 몇 달이 흐른 뒤 도연의 제과점은 다시 인기를 얻었어요. 이제 후회하지 말자. 더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가영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연과 재민도 도연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과 후회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도연은 제과점 앞에 서서 문을 열며 속으로 말했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번엔 진짜 후회 없는 길을 가야지.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어 하루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빵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 속에는 지난날의 눈물과 후회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